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주식 계좌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7월이었나 8월 달쯤부터 주식을 좀 새롭게 시작을 했었고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이 영상 관련해서는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코스피가 올해 고점일 때부터 주식에 들어왔었거든요. 차트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제 계좌는 하락할 때는 뭐 함께 하락했지만은 상승할 때는 코스피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는데, 이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박스권을 기록하다가 작년 마지막에 양자컴퓨터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서 수익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 41%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증권사 출신이다 보니까 주식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유자금 1,000만 원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뭐 투자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종목을 또 권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는 가치 투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같은 정말 교과서적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하냐? 저는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3등분을 할 거고, 100만 원은 현금으로 둬서 혹시나 추후에 있을 리스크를 좀 대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300만 원으로 뭘 투자할 건데, 저는 미국채에다가 투자를 할 겁니다. 여기에 미국채를 투자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전략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한 4.6%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가 있죠. 최근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우리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채 10년물은 이 둘을 서로 보완해 주기 때문에 함께 공략을 할 수가 있고, 이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전략을 좀 설명드릴 건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미국채 10년물 채권을 매수를 했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하고요, 환율은 상승을 합니다.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상승을 하지만은 환율은 하락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둘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기본적인 틀이고요. 여기서 전략적인 모습이 들어가게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하지만 환율은 상승을 하죠. 자,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시장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채권 수익률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은 내가 처음부터 받고자 했던 4.6%의 금리 이자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환율이 계속 상승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은 내가 원했던 수익률을 얻게 되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환차익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야, 그러면 반대는?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 볼 수 있지 않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금리 인하가 되어서 채권 가격은 상승하지만은 환율은 하락을 합니다.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은 채권은 내가 처음부터 받고자 했던 4.6% 수익률을 받고, 환율은 환차 손을 입게 돼요. 하지만은 채권은 시장에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 환율 손실에 대해서 이거를 두 개 비교해 봐서 손실 폭이 커질 것 같다, 또는 지금 이거 중간에 매도해도 제법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은 채권을 중간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시장의 변화가 별로 없네? 그러면 4.6% 이자를 그냥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중간에 매도 또는 만기 보유 전략을 통해서 환차익을 얻어갈 수 있는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저는 미국채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300만 원은 주식인데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종목은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망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재무제표를 보면요, 그거 전혀 믿기지가 않을 겁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이중 천장형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업 내재 가치인 기본적 분석을 보게 되면은 회사가 너무나도 우량합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시가총액이 한 320조 원 정도 돼요. 2024년 예상되는 당기 순이익이 34조 원으로 PR이 약 9배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렴하죠. 그리고 올해도 예상치가 3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최근에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은 수출 주도형 기업에게 유리하고요.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당기 순이익은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언론에서 조용하게 있어서 그렇지 윤석열 정부 때 우리나라 수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가 좋다라고 한마디 했다가 막 집중도 포화를 맞았죠. 이게 좀 답답한데, 우리나라의 2024년 총 수출은요, 역사적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뭐 내수가 망한다, 뭐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수출은 엄청났고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진짜 마음먹고 돈 풀어가지고 부동산 경기 살렸잖아요. 그러면은 수출, 내수 다 좋았어요. 수출로만 보면은 전 세계 6위고요. 대한민국의 수출이 엄청 좋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골라봐야 될 게, 주식 투자에서는 수출 주도형 기업에게 투자를 해야겠죠. 저는 그게 반도체라고 보고요. 2024년 수출 실적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주식시장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부동산 문제든 부채 문제든 정치 문제든 그걸 떠나가지고 투자의 기본은 실적이에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저는 사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하니까 또 저 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2022년 하반기였죠.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를 풀기 때문에 2023년부터 대구 부동산이 살아날 거고 특정 지역, 범어 사동 위주로 매수하셔도 될 겁니다. 그때 대구의 대장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범어가 9억 원 이랬었거든요. 지금 14억, 15억 찍었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올라갔죠. 그때도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사람들한테 댓글로. 근데 저는 주식시장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봐요.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가치와 가격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대한민국 코스피의 주식시장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라면 매수하셔도 큰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고 봐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투자로 주식,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300만 원은 제가 테마주라서 종목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양자 컴퓨터인데, 앞서 뭐 리스크 있는 게 너무 싫으시다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두 종목, 미국채하고 삼성전자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거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서 두 종목을 서로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면 충분하고요. 양자 컴퓨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종목이에요. 시대를 바꿀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관련,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정책 화폐로 쓰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양자 컴퓨터가 등장함으로써 뭐 암호 관련해가지고 뭐 앞으로 깨질 거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테마주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테마주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변동성도 큽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높은 수익을 추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셔가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그게 싫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얻고 싶어 라고 한다면 앞선 두 종목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이 세 개의 상품으로 저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서 꾸준하게 운영을 할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월말 정도에 수익이 나는 상품, 손실이 나는 상품을 찾아가지고 수익 나는 부분을 손실 나는 부분으로 옮겨주면서 세 개의 종목이 3대 3대 3 정도의 비율로 움직일 수가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 종목 다 손실 났으면 어떡하는데? 괜찮습니다. 좀 더 적게 나는 손실 종목을 팔아가지고 많이 손실 나는 종목으로 옮겨서 또 금액 비율을 맞추시면 되세요. 그렇게 꾸준하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이 전략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멤버십 영상에 이런 내용들을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네, 투자라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23살 때부터 해서 올해 이제 제가 46이 되나요? 45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3, 4년 정도 주식 투자를 했고요. 처음 15년 정도는 계속 손실 났었어요. 증권사 있을 때도 손실 많이 났었고. 그런데 회사를 관두고 전업을 함으로써 이게 절박해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제 매매 패턴이 잡히기 시작을 하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SNS에 나오는 그런 급등, 파이어족, 대박 나는 그런 식은 아니에요. 그냥 다만 꾸준하게 점점점 쌓아가는 스노우볼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인생 역전은 아직 못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노후까지는 꾸준하게 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